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29화 독 고벽 만독불침을 이루다. 나 천마 류지역에게 백리세가 엽장 만독담 만독지의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의 무국지체로 나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내가 비록 무국지연의 무국담로 종신기에서 무국지체를 이뤘다고 하나 내가 이룬 무국지체가 온전히 완벽하였다면 나는 바로 인간계를 떠나서 신성계로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국담로의 기원이 무국지체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무국지체의 완성으로 방향을 잡아준 것이며 이곳 만독지에서 또한 바로 홍산유전의 한 파편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홍산 독정의 기원이 이곳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후후후. 아무튼 나는 이곳에서 또 다른 인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도 삼도천의 길목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말이다. 후후후후. 홍산독정은 결국 나로 만독불침의 무국지체로 만들어 주었으니 류지혁이 백리가연을 구출한 반각전. 이제 갈대밭은 사라졌으며 지독히도 검은 땅이 드러났다. 백리세가의 인물들은 이곳을 묵지라 불렀는데 묵지의 중심에 거대한 만독담이 있었으니 이 만독담 주변으로 기화이초가 아닌 기화독초가 무성했다. 물론 이곳 주변의 독초 주변에 각종 동물과 독충이 질비했으니 일반인에게 평생 모을 재물을 한 번에 준다고 해도 이곳으로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세 사람이 있었으니 한 인물은 깊은 내외상은 아니었지만 여러 군데 옷이 찢겨 있었고 가볍게 한쪽 다리와 옆구리에 핏물로 무복을 적시고 있었다. 또한 그의 입술에는 가느다란 핏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색이 불그스름하여 그는 분명히 깊은 내상은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반면 다른 두 사람은 매우 청수한 노인이었다. 둘 다 얼굴의 개기름이 좔좔 흐르는 모습으로 본다면 나이는 중년으로 보였을 것이나 두 사람 다 머리 색이 검은 것이 아니라 백색이었으니 말이다. 허허, 두 사람의 얼굴은 청수할 뿐 아니라 청량한 향기마저 흘릴 것 같았으니 이들은 얼핏 보면 모두 신성과도 같았다. 이보게, 백룡신권, 인제 그만 삼도천을 건너시게. 무엇 때문에 이 와중에 살려고 용을 쓰는가? 청수한 두 노인 중 하나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대들은 또 누구시오? 저광이라는 자는 내가 양봉의미의 개에 빠졌다고 하였소. 그리고 그와 그의 부하가 이곳 묵지로 몰아넣었는데 그대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이오. 그렇지. 저광의 임무는 그대를 묵지로 보내는 것까지였지. 다음은 우리가 맡기로 하였소. 허, 인생은 역시 재난이 임할 때 점입가경이라 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그대들의 별호는 무엇이오? 보아하니 두 분은 나와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는 인물들이 아니니 말이오. 흐흐흐흐. 세상 사람들이 그럽디다. 나의 장은 검고 재빠르다고 말입니다. 이런 섬캐묵장 장천, 가장 늦게 구주 21천에 속한 인물인데 백리중현의 얼굴 눈썹은 꿈틀댔다. 허허, 점점 오늘은 길보다 흉이 많은 날인가? 사하리군. 백리중현은 이곳 묵지로 몰린 후에 본인이 살아날 확률을 칠할 정도 가늠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한 인물의 별호가 섬캐묵장으로 인식할 때 자신이 살아날 확률을 사할로 판단했다. 제가 알기론 섬캐묵장은 중년인인데 본문에 영입되어 본문에 태상 문주가 내린 영물을 하나 먹어서 이렇게 되었다오. 머리가 모두 백색이 되었지. 뭐요? 후후후후.
본문이라면 그대는 오늘 이곳에 온 것이 홀로 판단한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것은 답해 줄 수 없소. 섬캐묵장 장천이란 인물은 조금 난색한 표정을 지었다. 저벅. 두 사람 중에 한 인물이 백리중현 쪽으로 조금 다가왔다. 그대는 또 뉘시오? 나의 권은 하늘이라 불리지요. 헉, 십권의 상좌, 권천이란 말인가? 백리중현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곳에 권천이 왔단 말인가? 그는 연에서 무상의 대접을 왕실로부터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를 죽이겠다는 사지로 모는 것이 연애. 백룡신권은 급하게 연의 모용태가 사악하게 웃었던 과거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래서 능구렁이가 옆장 만천장원에서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인가? 권천께서는 이 먼 곳까지 무엇을 먹고자 오셨소? 하지만 나 하나 죽는다고 해도 잔치상에서 떡고물조차 얻을 수 없을 것인데 말이오. 난 본문에 태상께서 백룡신권을 언급했을 때 이미 잊어버린 호승심이 나의 심저에서 일어났소. 나의 수양이 매우 모자란다는 생각마저 들었소. 그만큼 백룡신권의 신의를 직접 확인하고자 어려운 걸음을 하였소. 허명에 불과한 나의 명성에 직접 나오시다니요. 백리가 주는 권천과 몇 마디 섞은 후로 붉었던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구주의 10일 천이 둘이라.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이제 채 2알도 되지 않은 것이군. 백리가 주 백리중현은 매우 절망적이었다. 이러다간 잠시 후 오데세 가의 인물이 여기에서 하나라도 편을 든다면 백리중현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치를 떨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일각만 버티면 세가의 식솔들이 올 것이다. 저 둘이 절대 강자라 하지만 세가의 식솔들은 다수이며 이곳은 어찌 되었든 백리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닌가. 우두둑? 백룡신권은 빠른 판단을 한 후 전열을 불태워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결정하셨나 보. 보방 자네가 먼저 하겠나? 아니면 내가 우선할까? 신왕께서 먼저 하시면 내게 백룡신권과 겨룰 수 있는 기회나 주어지겠습니까? 저벅. 허허, 법왕과 신왕이라면 종전상노인 권천이지 않은가. 그리고 연애의 신비동굴에서 지역이 만났던 그 법왕이라니 어찌 인생의 굴레는 지역에게 필연으로 다가온단 말인가. 아무튼 그렇게 하시게. 하지만 보방 자네는 우리의 임무를 잊어서는 아니 되네. 잘 알고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백룡신권의 죽음은 오직 남군가의 흔적이 있어야 해. 물론 백리가주의 죽음의 원흉은 바로 상관정령이 되겠지만 말이야. 물론이지요.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는 전음이었다. 백룡호신강, 백룡철벽. 구주 21천의 두 사람인 신왕이라는 권천과 법왕이라는 섬캐묵장은 백리가주 백리중현의 호신강을 보며 다소 놀라는 모습이었으니 지금 백리중현의 신형에서 보름달과 같은 은광이 피어났으며 그 은광은 마치 살아있는 작은 백룡의 모습과도 같이 꿈틀대었다. 역시 백룡신권의 신이라는 건가? 연애 법왕 섬캐묵장은 얼굴을 실룩거리며 혼잣말하였다. 그렇다면 종전 묵항!
쿵! 허허, 법왕의 특기인 장법인가? 그러나 성캐묵장은 한 발을 들어서 지면을 내디딤과 동시에 어린 소동들이 무공입문 과정에서 보이는 기초 자세인 마보 자세를 취한 후 양팔을 쭉 뻗어내었다. 하지만 성캐묵장의 우렁찬 음성과 달리 그의 손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저 바람 소리만 흘러나왔고 주변 공기가 휘몰아칠 뿐이다. 그저 미약한 기세였으니. 휘, 쾅! 허허, 미약한 기세에도 불구하고 역시 구주21천의 성캐묵장이란 말인가. 그저 가벼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캐묵장이 펼친 장법은 막강한 압력으로 백리중현에 쇄도하여 그의 신형을 사분오열 찢어발기려 하였고 백룡신권의 호신강과 부딪혔으며 이때 그의 신형 중심으로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 묵지의 지면과 돌덩이가 사방으로 날리게 되었다. 한동안 백룡신권의 신형은 보이지 않았으나 잠시 후 후두둑, 후두둑. 흙먼지가 가라앉고 역시 백룡신권이요. 나의 종전목강은 단순한 장법이 아닌데 멀쩡한 모습이니 말이오. 흐흐흐흐흐흐. 성캐묵장 법왕이란 자는 조금 비열하게 미소를 짓고 백리가주를 노려보았다. 이 성캐묵장이 구주 21천 3괴의 반열에 있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의 출수는 분명히 쇠경이었다. 어떤 것도 부수는 쇠경 말이다. 백리가주는 비록 멀쩡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움직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의 발목은 묵지 지면에 파묻혀 있었으니 말이다. 구주 21천 3괴는 허명이 아니구려. 쇠경을 아무렇지 않게 전개하니 말이오. 성캐묵장, 그대는 진정 명불허전이오. 허허, 고명하신 백룡신권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소. 휘잉 파파파파파파. 백룡신권 백리중현은 발에 진기를 불어넣었고 파묻힌 발은 지면으로 온전히 드러났다. 그런데 두 분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오? 보방, 그것은 내가 대답하지. 신왕이란 권천이었다. 신왕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 말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왕. 법왕이란 자는 강호 존장의 예를 취하려 약간 허리를 조아렸다. 신왕과 법왕은 같은 반열의 사람이었지만 신왕 권천의 명성은 오랜 시간에 만들어진 이유로 법왕이 예를 취한 것이다. 이곳은 백리색가의 금지인 묵지가 아니오. 그리고 저기 있는 만독담은 기원을 알 수 없는 고래로부터 형성된 지독한 독으로 만들어진 늪이 아니오. 두 분은 이곳으로 올 때 우리 백리세가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셨나 보오. 권천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곳은 세상의 만상을 모두 녹여낼 수 있는 독지가 분명하오. 나는 이곳 만독담, 즉 엽장에 올 때는 피독주를 가지고 있거나 언제나 만성독을 이겨낼 해독약을 복용 후 이곳으로 오지요. 그것은 백룡신권께서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오. 우리의 경지가 이미 출신이 파지경을 넘어선 지 오랜 세월이 된지라. 백룡신권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 탄식했다. 이들이 나와 같은 경지에 든 인물이었구나. 역시 구주 21천 모두는 화신경 경지에 이른 인물이군. 그렇다면 이들은 비록 이곳이 만독지라 하여도 무려 일각은 너끈히 버틸 것이다. 다만 공력을 사용하면서 2에서 3할 정도는 제한받을 뿐이겠지. 그렇다. 신왕과 법왕은 무공을 사용하면서 백리중현보다 불리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백리가주 백리중현도 나을 것이 없었으니 홀로 두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닥친 어두운 먹구름은 더욱 암울할 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시간을 끌어야 할 것인데. 백리가주 그대도 살 만큼 살았을 것인데 그대가 살려는 의지 때문인지 그대의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오. 오방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리고 이제는 맛보기가 아니라 진짜 매서운 맛을 보여주게나. 불에 그을린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온다. 지지지직지지지. 백리가주는 자신이 불리한 것에 실기하지 않으려 이제는 선수를 쳤다. 그의 발밑에서 봄철 아지랑이와도 같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지금 백리가주의 신형에 신룡과도 같은 형상이 그의 몸을 휘감고 휘몰아쳤다. 그리고 그는 총각이 못되어 두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이때 슈슈슈슈슈. 씩. 백룡신권의 동문절기인 삼락의 벽신권이었다. 삼라 개벽 무정 개화 출정 벽화 절정 파천. 백룡신권의 절기가 무서운 것은 그가 스스로 작정하여 출수한다면 이 무지막지한 신권은 192연타가 쉬지 않고 전개되는 특징이 있었다. 물론 이 192연타의 전개 속도는 총각 그 자체여 전광석화였다. 파파파파파파. 팍팍팍팍. 파. 법왕 성쾌목장의 면전에 신비롭게 두 개의 쌍수가 호련히 나타났고 얼굴과 가슴 그리고 그의 신형 전반에 쌍수와 쌍각이 법왕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법왕은 자신에게 이러한 공격이 훅 하고 들어올 것을 예상치 못하여 무방비로 10여 대를 쳐맞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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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신권의 유일한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절대자의 무의를 가진 자에게 큰 위력이 없다는 것이다. 백룡신권의 효과적인 공격은 성쾌목장에게 큰 타격은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 만약 백룡신권의 권이 일반 무리민에게 전개되어 이러한 타격을 하였다면 상대는 반드시 자리의 대자로 뻗었겠지만 허허 상대는 바로 구주 21천의 3교 중 1인인 성쾌목장 장천이 아닌가. 정신이 없구나. 비록 신권의 타격은 나에게 큰 영향이 없지만 가랑비에 어쩌겠군. 아, 이미 선기를 놓쳤고 반전을 꾀할 수 없으니 퍽, 퍽, 퍽. 어차피 21개의 하늘은 서로 간 대결에서 실력인 것이 별로 차이 나지 않았다. 순간 실수한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법왕 고개를 숙여라. 승천포. 휘이 쾅. 한편의 은빛이었다. 겨울밤 하늘에 홀로 떠있는 은빛 초승달과 같은 권형이 두 사람을 향해 날아왔는데 바로 권천이 날린 권기였으니 이는 공기를 찢어버리는 소리를 내며 타원형을 그리며 날아왔고 법왕의 귀에 신왕의 우레와 같은 소리에 반응하며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였다. 그런데 묵지 검은 지면에 있었던 흙모래 같은 검은 흙먼지가 지면에서 일제히 일어났으며 두 사람을 덮어버렸다. 또한 물체와 물체가 부딪힌 파공음이 사방에 울렸으며 백룡신권으로 보인 인물은 뒤로 날아가다가 제비 돌기를 서너 차례 돈 후에 지면으로 내려섰다. 흥. 백리세가주 백룡신권이었다. 그는 비록 장부처럼 서 있었지만 그의 우수장검은 바닥을 짚고 다리를 미세하게 떨었으며 그의 얼굴은 이제 깊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하얀 백지장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비겁하오. 선수끼리 왜 그러시오? 가주 선수라니요? 원래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가주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왜 두 사람이 가주를 상대한다고 생각하시오? 신앙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저벅, 저벅, 저벅. 그리고 계속해서 말한다. 태상께서 우리 두 사람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하나로 그대를 상대할 수 없었기에, 아니지, 정확하게 말한다면 홀로 상대하면 같은 구주 21천이니 상대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대의 목숨을 얻으려면 나 또한 생명 같은 것을 주고 얻을 수 있지 않겠소? 양패구상은 태상의 뜻이 아니오. 그리고 나와 법왕은 그대의 목숨은 빼앗지 않을 것이오. 다만 그에 준하는 것만 취하리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는 마시오. 그냥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말이오. 그 임무를 대신하는 인물이 있으니 말이오. 무슨?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이오. 백리신권 백리중현은 신앙 권천의 말을 들으며 이마에 골이 심하게 팼다. 저들에게는 또 다른 계가 있는 것인가? 난감하군. 나는 지금 서 있기도 힘든데 말이야. 백리중현이 잠시 다른 생각을 할 때 법왕은 이리 오라. 네? 저벅, 저벅, 저벅. 두 사람은 나란히 섰고 태상께서 요왕지묘에서 꺼내온 금밀갑과 은밀갑을 착용 후 백룡신권을 제압해야 할 것 같아. 우리에게는 약속한 시각이 다가오거든. 1월 합격을 전개하시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신앙. 그들은 가슴에 손을 가져가 하나의 장갑 같은 것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요왕지묘란 무엇인가? 여는 과거 요나라 요왕이 세웠던 지역에 있었고, 요왕지묘는 바로 과거 중원의 5대 성왕으로 지목된 그 요왕이란 말인가. 아무튼 신왕은 금빛 장갑을, 법왕은 은빛 장갑을 꺼내어 착용 후 나부터 감세. 팔복한섬. 신왕의 신형은 8개로 찢어지더니 그 8신형은 백룡신권에게 쇄도했으며, 오, 이것은 상노인이 과거 군노의 신분에 있었던 류지혁에게도 가르친 신왕의 고유 절기가 아니던가. 찰나 그는 백룡신권의 면전으로 나가 권을 휘둘렀고, 이에 백룡신권이 자신이 들고 있는 보병 백룡검으로 응수했다. 어느덧 백리가주 백리중현의 백룡검은 검집에서 빠져서 권천의 쌍수를 맞이했으니 이들의 대결로 주변에는 불똥이 튀어 사방으로 비산했다. 흐흐흐흐. 그럼 나도 잔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해볼까나? 흐흐흐흐. 폭풍 중첩장? 폭풍결. 직업결. 대마결. 법왕 성쾌묵장의 신형은 회전하였고 점차로 속도가 붙어 그의 신형은 은빛 기광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의 신형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은빛 수강이 튀어나와 공간으로 비상했다. 허허, 이 은빛 수강은 수십 개의 장형으로 보였고, 이런 수강이라니. 일반 무림이라면 초절정 고수가 되어야만 검기를 만들어 뿌리는 것이 상례이니 지금 그보다 장법으로 강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또한 한 개도 아닌 수십의 장형이라면 지금 법왕이란 자의 경지는 능히 이갑자 이상의 고수라 해도 맞을 것이다. 사류, 삼류, 이류, 일류, 절정, 초정절 고수가 이를 관전했다면 지금 성쾌묵장이 뽑아내는 신위에 탐복하고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휘이 새 쾅 좌중을 쇄도하는 수강은 퍼억. 엥? 뭐야? 격하게 회전했던 법왕은 빠르게 회전시켰던 그 신형을 멈추어 섰다. 그리고 한 곳을 노려보았으며 이에 두 사람의 격전도 맥이 빠졌는지
잠시 멈추어 섰다. 두 사람은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백리중현은 격한 피곤이 밀려왔는지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였으며 내상 중에 무리하게 무공을 전개했는지 그의 입에서 여전히 핏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물론 그의 옷은 여러 곳이 찢겨 있었으니 2, 3초수만 더 진행되었다면 굳이 법왕의 장법이 추가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신왕의 손에 백리중현은 반드시 제압되었으리라.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낯선 손님이라도 사람처럼 보이는 물건이 꿈틀대고 있었는데 법왕이 펼친 수강에 적중되어 불타고 있는 짐승처럼 보였다. 살려주십시오. 법왕. 어라? 이놈 보시게. 법왕은 한마디를 하고 불에 쌓인 물건으로 다가가 팔을 한번 휘저었다. 그의 행동에 불타고 있는 것은 금세 꺼져버렸고 감히 법왕이란 말을 함부로 거론한 물건은 무엇하는 물건인고? 난연 단목가의 귀한 자손 단목무요. 이런 비루먹게 생긴 내가 단목무란 말이냐? 섬캐목장은 묘한 표정으로 불에 그을린 모습의 초라한 인형을 좌에서 우로 자세히 쓸어보았다. 단목무란 소리에 신왕은 조금 놀랐는지 의문의 얼굴을 하며 법왕과 단목무에게 천천히 걸어왔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